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35번째 적에게 공포를 심어준 소기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5번째 주제는 적의 간을 꺼내먹고 적의 피로 몸을 적시다. 첫 번째, 삼포 외란의 소야차. 고려 말부터 급증한 외구의 침입은 조선 초기까지 이어집니다. 이 외구들로 인해서 피해가 급증을 했고 세종 1년 당시 상왕이었던 태종은 이종무에게 명해서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산포와 연포, 제포 등을 개항하고 외관을 설치해서 외인들이 무역과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화책도 병행을 합니다. 이런 계획으로 인해서 한동안 조선을 침략하는 왜구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애초에 당시 조선인들에게 왜구란 범죄자 집단에 불과했는데 실제 삼포에 넘어온 외인들 중에 불량한 인원과 밀수를 위한 인원들이 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애초에 60명 정도의 인원으로 제한했던 외인들이 세종 말년이 되자 2천여 명 가까이로 폭증했고 이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현지 조선 주민들과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곳의 외인들은 급기야 애초의 취지인 해적질 금지의 약속마저 어기고 해적질까지 시작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중종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조선 조정은 이곳의 외인들에게 차츰 강경 대응을 하면서 이 삼포에 주어졌던 여러 가지 혜택들을 하나씩 줄여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부산포 첨사였던 이 우중은 범죄를 저지른 일본인을 붙잡아 머리카락에 노끈을 묶어 천장에 매달고 그 노끈을 활로 쏘아 떨어뜨리며 공포에 떠는 일본인을 보고 즐거워하는 식의 놀이를 즐겼고요. 주위의 조선 군인들도 칭찬을 하고 좋아하며 따라하면서 전 군영에 이런 놀이가 퍼진 겁니다. 이는 분명 이후 중에 잘못한 처사였고 당연하게도 당시 산포에 있던 외인들이 폭발하는 도화선이 됩니다. 1510년 4월 4일 외인들은 약 4천에서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은 각지에 불을 지르고 난동을 일으켰고 부산포와 제포가 이들에게 함락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조선 병사와 민간인 272명이 죽었고요. 민가 796호가 파괴가 됩니다. 이제 조선 조정은 황형과 유담년을 경상 좌우도 방어사로 임명하고 군사를 보내서 이들을 토벌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때 소야차라고 불리는 소기파 장군도 등장을 하게 되죠. 싸움이 끝나자 외적의 시체가 낭자했는데 혹 명이 끊어지지 않은 자도 있었다. 무장 소기파가 찬 칼을 빼어 그 가슴을 찌르고 손으로 그 쓸개를 따내어 먹고 손과 얼굴에 피를 바르고 술 마시기를 자약하게 하니 사람들이 소야차라 하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22일의 기록입니다. 즉 전쟁이 끝난 후에 살아있는 외인들을 확인 사살한 뒤 배를 갈라 쓸개를 파내어서 먹고 온몸에 적들의 피를 바르고 술을 마셨다라는 거죠. 이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인육을 먹는 행위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소기파 역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그가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이코패스거나 외적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한 퍼포먼스였을 것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소기파의 본심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소기파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지방관. 소기파의 정확한 생물년은 알 수가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한성부 판윤을 지낸 소효식의 둘째 아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소기파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성종 22년으로 당시 성종이 각 위의 부장에게 서책을 강하게 하여 현명한 자를 택하여 아뢰게 하였습니다. 이때 비록 그 기준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쓸만한 인재라고 분류된 인원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소기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에 심회 등의 부장들을 불러 대전을 강함해 통하지 못한 자가 소기파, 금계, 신석, 민난손, 최명손 등 5인이었다. 심회 등이 아뢰기를 이 무리들은 비록 통하지는 못하였으나 다 쓸만한 사람들입니다. 성종실록 260권, 성종 22년 12월 16일의 기록입니다. 즉 이때 당시 소기파는 이미 무관으로 조정에 출사를 한 이후였으며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인물로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후의 기록에 따르면 소기파는 성종 25년에 북방 변경 정벌에 동참을 했고 연산군 6년에 강계 이평에 침입한 여진족을 붙잡아 베는 등 한동안 북방 변경의 여진 정벌 정책의 작전에 참여를 했으며 이 전공으로 중종 2년경에 불영부사에 오르게 됐습니다. 당시 불영군의 군민들은 소기파의 자애롭고 어진 모습을 매우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한 번은 중종이 소기파에게 포상을 내렸고 이를 전하려고 이장곤이 불영에 도착하자 군민들은 자신들의 부사가 교체되는 줄 알고 이장곤에게 부사님이 더 계시게 해달라면서 간절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다시 중종에게 알려지면서 중종은 소기파의 벼슬 위계를 한 등급 향상시켜 주었고 당시 기록에서는 소기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조의 정교하기를 상주목사 손중동과 불영부사 소기파는 근실이 봉공하여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정적이 뛰어나니 특별히 일자급을 올려주라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2월 7일의 기록입니다. 물론 그 다음 해에 웅천에 현감으로 부임을 했고 그곳에서도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에게 명망이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해에 삼포외란이 일어났고 큰 조카 소세혼, 셋째 조카 소세공과 함께 외적들을 무찌르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는 뛰어난 할솜씨와 무예 실력으로 외적들의 기세를 크게 꺾었으며 위에서 보여준 것 같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생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가 벼슬길에 오른 지 근 30년 정도가 지난 시기이므로 그의 나이도 대충 짐작을 해보건대 50은 넘은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전까지 자유롭고 어진 지방관으로 이름 높던 그가 외적들과의 싸움에서 이토록 잔인 무도한 모습을 보이며 소야차라고까지 불린 것은 결국 자신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외적들에게서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3. 삼포외란의 영웅, 그 이후. 이런 추측은 이후 그의 삶을 통해서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삼포외란이 진압된 뒤에 농공 행사에서 일부 관리들은 그의 잔인한 행동을 문제 삼아 1등 공식 책봉은 불가하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참 웃기죠. 적들에게 잔인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공을 세웠음에도 1등 공신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우리나라
권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가 지방간으로 많은 선정을 베푼 점과 중종의 의지로 인해 결국 1등 공신에 책봉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중종 10년에는 가선대부로서 전라수군 절도사에 올랐고 중종 17년에 다시 병마절도사로 임명이 됩니다. 같은 해에 전라도 관찰사 신상휘하에서 전라도의 여러 진을 침략하는 왜구를 토벌하는 데 참여했고 관직이 종이품 동지 중축부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중종 22년 명나라에 보낼 사신단의 정조사로 거론이 되었지만 70이 넘은 고령에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고사했으며 이것이 소기파의 공식적인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아마 고령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게 아닐까라고 짐작될 뿐이죠. 아무튼 그가 피를 즐기는 단순한 사이코패스였다면 이처럼 이후에 꾸준히 인정을 받으며 오랜 간직 생활을 이어나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삼포외란 당시 그가 보인 모습은 그가 꾸며낸 모습이 맞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관리였으며 이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적의 쓸개를 꺼내어 술안주로 먹고 온몸에 적의 피를 바르는 소야차의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그를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